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었죠.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 후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진정한 친구는 많을 수 없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많아질수록 마음이 흩어진다고 말했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고독하다. 그렇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찾아옵니다. 어릴 땐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편안함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없는 삶은 밥을 먹지 않는 삶과 같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지만 그 관계는 서로의 고요를 지켜주는 관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란 서로를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나요? 만나면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부탁을 받으면 늘 들어주었고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내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으로 사는 일은 때로는 나를 잃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평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나와 친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고 연락이 끊기면 불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한 저녁,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 중에는 그리운 사람도 있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기가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스쳐 지나가기 위해 내 인생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쾌락의 우정, 유익의 우정, 그리고 선의 우정. 쾌락의 우정은 즐겁기 때문에 함께하는 관계, 유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선의 우정은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대부분 쾌락과 유익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모든 것을 지나 선의 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 나 역시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건 인생이 주는 큰 선물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는 사람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나답게 숨 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침묵은 피곤한 관계를 쉬게 하고 적당한 거리감은 오래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자기 얘기만 계속 이어갔죠.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다투지도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자꾸 나 자신이 작아진다면 그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나다워진다면 그건 머물러야 할 인연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함께하는 거울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거울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은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 대화가 익숙해질 때 비로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내 가치를 찾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가장 평화롭다. 그때부터 관계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인연은 남고 불필요한 인연은 조용히 떠납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요. 그것이 세네카가 말한 지혜로운 관계의 법칙이며 우리 인생 후반의 새로운 자유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또 다른 자아다. 그에게 우정이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라보에티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와 나는 둘이면서 하나였다.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런 관계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했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인연을 겪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많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침묵해주는 사람이지요.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위로를 얻지만 이제는 존재로 위로받는 나이가 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존재, 즉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란 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는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끌어준다. 이 말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함께 웃고 울고 다투고 또 헤어졌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중 나를 진심으로 성장시켜준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는 관계의 수를 늘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저장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위치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꼭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 수많은 인연 중에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희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기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관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판하면서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는 불편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소모시킵니다. 만나면 늘 피곤하고 대화 후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관계를 잃는 일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나를 잃는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의 우정, 유익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 쾌락의 우정은 즐겁기 때문에 함께하는 관계, 유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 덕의 우정은 서로의 선함을 함께 키워가는 관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덕의 우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좋은 관계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결을 이해하고 때로는 다투고 침묵하며 다시 마주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계는 많을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내가 흔들릴 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기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은 모를까? 그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마음은 자유롭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 태도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세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일입니다. 하루의 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아. 이제 너도 너를 돌봐야지.
그 순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우정이 자기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단단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평온할수록 인연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평온한 관계를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짜 사회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철학자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도 말했습니다.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관계의 본질, 그리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맑은 물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맑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큰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조금은 탁하고 조금은 흐릿해야 물속 생명들이 머무를 수 있지요. 사람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서로가 늘 이해하고 다툼이 없고 실망하지 않는 관계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 큰 고기가 없듯 너무 완벽하려는 관계에는 진짜 인연이 머물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건 실패한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탁한 물이 생명을 품듯 약간의 불완전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장자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은 탁해도 괜찮다. 그래야 진짜 삶이 자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의 오해나 다툼이 생기면 안달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끝없이 마음을 소모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이해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변하고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면 물이 썩습니다. 조금은 흘러가게 두어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탁함이란 때로는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고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관계는 맑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진심이 자라지 못합니다. 살아가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히 흐린 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즉, 완벽을 바라지 않고 모자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로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위에서만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지혜는 넉넉하고
작은 지혜는 집착한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립니다. 반면 조금 넉넉한 마음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 마음은 흐릿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강물의 흐름처럼 일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도 온기가 사라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여백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도록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완벽하게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두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물에 손을 넣어 자꾸 흐름을 막으면 물은 탁해지고 썩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맑으려 하지 마세요. 늘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늘 오르려 하지 마세요. 조금은 흐려도 괜찮습니다. 그 흐림 속에 따뜻한 인간미가 피어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진짜 인연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할 때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나의 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진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판단하기보다 그의 탁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장자가 말한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숨을 쉰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를 다듬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편안히 흘려보내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맑으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조금 흐린 내 모습, 조금 부족한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맑음보다 따뜻함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보다 평화가 더 오래갑니다. 그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관계의 철학이자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고 너무 맞추려 하면 진짜 인연은 머물지 못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불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즉,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휘둘리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만 어울리며 속으로는 불화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관계의 중심을 지키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불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이 말은 참 짧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꿰뚫은 문장입니다. 공자의 말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되 자신을 잃지 말라. 저는 몇 해 전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말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사람들 속에서 중심이었고 늘 많은 모임을 이끌었죠. 저도 그 무리에 자연스레 섞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웃어야 했고 맞장구를 쳐야 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도 맞춰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함께 있긴 했지만 조화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요. 그건 동의불화의 상태였습니다.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화이불동의 화는 단순히 잘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조화로운 일치를 말합니다. 즉, 내가 나로서 존재하면서도 타인과 평화롭게 어울리는 것. 반대로 동은 겉으로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은 없고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이는 상태죠.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피로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보다 동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끼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의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공자는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고도 했습니다.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용이란 타협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잃지 않는 평형 감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철학에서 보면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관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맞추는 것은 나를 깎는 일이고 조화는 나와 상대가 함께 빛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한 의견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겉으론 동했지만 속으로는 불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동료들은 제 말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조화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거요. 공자는 군자는 의로서 자신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군자가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옳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분이 아니라 내 양심과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눈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맞춰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내면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불동의 지혜는 나이 든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 나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조화 속에 있는가 아니면 휘둘리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늘 피곤하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건 동의불화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 말이 적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화이불동의 관계일 겁니다. 관계의 중심은 내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그 평화를 잃는 순간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과 먼저 조화를 이루어라. 자신과의 조화 없이 타인과의 조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평화가 곧 세상과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삶의 후반부는 사람을 더 많이 얻는 시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되 마음의 질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불동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에서 온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함께하되 휘둘리지 말 것. 조화를 이루되 자신을 잃지 말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길이며 인생 후반을 평온하게 사는 철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정리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면 불안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연락이 끊기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구나. 이해되니까 편안해졌어요. 맞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야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거리를 두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요.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젊은 이에게는 용기이고 늙은 이에게는 위로다. 젊을 땐 친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렸지만 이제는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 한 잔 마시며 눈빛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으며 혼자 걸을 때에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건 이미 내면이 평화로워진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중심을 타인에서 나로 옮겨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이고 성숙의 철학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 옆에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였는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는 맞추는 거야.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